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나도 크리에이터 최나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림책 많이 읽어봤나요? 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야기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그림이 있다면 더욱 흥미진진하게 독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그림책을 AI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캔바 AI로 내 그림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글을 쓰고 그 다음 그림을 추가해야 해요.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는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건은 등장인물이 겪는 중요한 일들을 말해요. 이 사건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에요. 다들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발단은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신데렐라에서는 어떤 내용이 발단일까요? 맞아요. 신데렐라가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것이 사건이 시작하는 발단이에요. 전개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신데렐라에서는 네, 그렇죠. 요정의 도움으로 무도회장에 가는 장면이에요. 무도회장에 가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다음은 절정인데요. 절정은 사건 속의 갈등이 커지고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이에요. 신데렐라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긴장감 있나요? 네, 12시 종이 울리고 신데렐라가 급히 집으로 돌아오다가 유리구두를 잃는 장면이죠. 마지막 결말은 사건이 해결되는 마무리 부분이에요. 신데렐라에서는 왕자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내서 신데렐라와 행복하게 사는 마지막 장면이겠죠. 어때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찾는 게 어렵지 않죠? 이 4가지 단계는 이야기의 틀을 구성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야기를 만들거나 책을 쓸 때는 꼭 4단계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게 좋아요. 친구들이 4단계에 맞추어서 글과 대사를 쓰면 이야기를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 신데렐라를 이야기 4단계에 맞추어서 글과 대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캔바에서 이 이야기를 입력해 볼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캔바를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캔바 계정이 없다면 학교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학생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캔바 첫 화면에서 맞춤형 크기를 눌러볼게요. 왼쪽, 오른쪽으로 똑같은 정사각형 페이지를 나눌 거예요.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꾸고 가로에 64, 높이에 32를 입력합니다. 다른 사이즈로 해도 상관없지만 다음에 선생님처럼 실제 동화책으로 제작하고 싶다면 선생님이 알려주는 크기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면 내가 정한 크기의 빈 화면이 나옵니다. 맨 첫 장에는
표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따 AI 그림을 넣을 때 만들 거니까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아래 페이지 창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페이지 창이 없는 친구들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페이지 썸네일 표시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 창이 보일 거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입력할 거예요. 왼쪽 메뉴에서 텍스트를 누르고 텍스트 상자 추가를 누릅니다. 글상자가 생겼어요. 친구들이 만든 이야기나 알고 있는 이야기의 첫 장면을 입력합니다. 발단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선생님은 아까 써두었던 신데렐라 이야기의 첫 장면을 입력했어요. 자, 이제 이 글을 편집해 볼 건데요. 중요한 점은 왼쪽에는 그림, 오른쪽에는 글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캔바 페이지의 절반을 넘으면 안 되겠죠. 글상자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크기를 조정합니다. 만약 글씨체를 다양하게 바꾸고 싶다면 여기 폰트를 눌러서 바꿀 수 있어요. 아주 많은 폰트가 있고 스타일에 따라서 폰트를 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책에 쓰이는 글씨체는 눈에 잘 들어와서 읽기 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두꺼운 글씨체나 장식이 많은 글씨체는 글을 읽을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글의 여백을 조정해 볼까요? 그림책에서 글이 읽기 좋으려면 낱말 안에서 줄이 바뀌면 안 돼요. 읽기 편하도록 쉼표나 온점, 띄어쓰기가 있는 곳에서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꿔줍니다. 한 페이지 안에서 장면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엔터를 2번 쳐서 글을 나눠주는 것도 좋아요. 글상자가 가운데에 위치하면 보기 좋겠죠. 글상자를 누르고 위치를 누르면 글상자 위치를 정렬할 수 있는데요. 2개의 가운데 중에서 가로 정렬인 왼쪽 가운데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첫 페이지에 글이 완성됐어요. 아래 페이지 창에서 더하기를 눌러서 새 페이지를 추가해도 되지만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방금 작업한 페이지의 썸네일 위에 커서를 올리면 오른쪽 위에 점 3개가 뜨죠. 누르면 페이지 복제가 있어요. 이렇게 페이지를 복제하면 내가 열심히 스타일을 맞추어둔 글상자가 그대로 복사되기 때문에 글 내용만 바꾸면 돼요. 전개에 해당하는 이야기 내용을 입력하고 줄바꿈과 정렬을 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절정과
결말 부분까지 입력했어요. 이렇게 모든 이야기에 글이 입력됐어요. 이제 오늘 영상의 제일 중요한 부분, AI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만들어 볼게요. 캔바 왼쪽 메뉴에서 영어로 된 매직 미디어를 누르면 글을 입력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AI에게 명령을 내리는 글을 프롬프트라고 해요. 프롬프트를 잘 써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AI가 잘 이해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프롬프트를 여러 번 고쳐 쓰면서 AI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알려주면 돼요. 캔바 AI의 매직 미디어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세한 외모, 똑같은 스타일. 그림책 페이지마다 어디는 주인공이 검은 머리고 어디는 빨간 머리면 안 되겠죠. 외모를 자세하게 지정해 주세요. 또 그림체가 자꾸 달라지면 어색하겠죠. 스타일을 똑같이 지정해 주고 필요하다면 프롬프트에도 써주세요. 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랑 표지 이미지를 만들면서 정확히 알아볼게요. 아까 건너뛰었던 첫 번째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에는 오른쪽에 그림책 표지가 들어갈 거예요. 신데렐라 그림책 표지에 어울리는 내용을 프롬프트에 써볼게요. 그냥 여자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인물의 자세한 외모를 지정해야 돼요. 금발머리, 젊은 서양인 여자, 하늘색 공주 드레스. 그리고 선생님은 스타일을 통일하기 위해 맨 끝에 동화책 그림이라고 계속 쓸 거예요. 스타일을 눌러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친구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만 그림책 다른 페이지에도 똑같은 스타일로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그림책과 어울리는 잉크 프린트로 할게요. 정사각형으로 레이아웃을 맞추고 이미지 생성하기를 누릅니다.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4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이 중에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클릭해서 넣어도 되고 비슷한 이미지를 더 만들고 싶다면 점 3개의 버튼을 눌러서 비슷한 이미지 더 생성하기를 눌러보세요. 선생님은 신데렐라에 어울리는 무도의 배경을 넣고 싶어졌어요. 그럼 이미 쓴 프롬프트에 내용을 추가하면 돼요. 무도의 배경.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쓸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AI가 이해하도록 계속 보충하고 또 수정하면서 입력하면 좋아요. 원하는 그림을 클릭해서 오른쪽에 맞춰 넣을게요. 책 표지에는 제목이 있어야겠죠. 왼쪽에서 텍스트 메뉴를 눌러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합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글씨체와 크기, 색깔을 바꿔볼게요. 제목은 멀리서도 잘 보이는 글씨체와 색깔을 지정하는 것이 좋아요.
효과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지정하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제목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장면에 어울리는 그림을 만들어 볼게요. 내가 입력한 글을 잘 보고 넣고 싶은 그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 복잡하거나 글의 내용을 모두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장면을 가장 잘 설명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발단 단계에서는 신데렐라가 혼자 청소를 하는 그림을 넣을 거예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한다고 했죠? 자세한 외모, 똑같은 스타일. 매직 미디어를 누르고 표지와 똑같은 외모 설명과 그림체를 남기고 나머지를 지웁니다. 금발머리, 젊은 서양인 여자, 동화책 그림. 그리고 아까와 달라야 하는 내용과 상황을 입력합니다. 옛날 집 풍경, 더러운 집 청소, 낡은 옷, 속상한 표정. 스타일과 레이아웃이 표지와 똑같은지 확인하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라면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더 보고 싶다면 비슷한 이미지 더 생성하기를 누르면 돼요.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되었다면 클릭하고 왼쪽 페이지에 꽉 차도록 크기와 위치를 맞춰줍니다. 자, 어때요? 왼쪽에는 그림, 오른쪽에는 글. 멋진 그림책 한 페이지가 완성됐죠? 다른 페이지에도 같은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AI 그림을 넣어줄 거예요. 기억해야 할 점은 자세한 외모, 그리고 똑같은 스타일. 이것만 잘 기억하면 멋진 그림책 사파를 만들 수 있답니다. 발단, 전개, 절정, 결말까지 모든 페이지에 이미지를 완성했어요. 뒷표지는 앞표지 페이지를 복제하고 그림을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제목을 삭제했어요. 자, 내가 만든 그림책이 잘 완성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캔바 오른쪽 위에 보면 공유 버튼이 있어요. 공유를 누르고 모두 보기를 누르고 프레젠테이션을 누릅니다. 전체 화면 프레젠테이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볼게요. 내가 만든 그림책을 큰 화면에 가득 차게 넘겨볼 수 있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그림책을 읽어줄 수도 있겠죠. 완성된 그림책을 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공유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아까처럼 공유에 들어가서 아래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파일 형식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파일에 여러 페이지를 넣으려면 PDF 표준이나 PDF 인쇄로 다운받으면 돼요. 잘 다운로드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파일에 들어가면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책처럼 여러 장을 하나의 파일로 읽어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만든 그림책 파일을 보내줄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캔바 AI로 내 그림책을 만들어 봤어요. AI를 활용하니까 멋진 그림이 뚝딱 완성되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죠. 친구들이 프롬프트를 잘 작성할 수 있다면 생성형 AI는 우리를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손쉽게 그림과 동영상을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살펴볼 수 있죠. 하지만 남들이 만든 것을 보기만 하는 것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답니다. 선생님은 친구들이 자기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가 될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차근차근 따라왔다면 친구들은 이미 크리에이터예요. 앞으로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차근차근 나도 크리에이터, 최나은 선생님이었습니다.